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인영입니다. 유원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 네컷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시정연설을 한 것은 46년 만입니다. 한 대행은 추경 외 일체 언급을 안 했지만 그간 견제만 했던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가운데서는 단일화 가능성을 말하면서 달라지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돈 많이들 못 보셨을 겁니다. 보통 바로 은행으로 가니까요. 무속인 건진법사를 둘러싼 이 관봉권 논란이 확산 중입니다. 방송인 이국주 씨가 한국을 떠났습니다. 일본에서 새 마음가짐으로 새 출발을 한다고 하는데요. 인생 2막을 펼쳐가는 연예인들의 소식도 만나봅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식들 준비해뒀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Some legends are told, some turn to dust or to gold, but you will remember me for centuries. Just one mistake is all it will take. We'll go down in history. Remember me for centuries.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정부가 편성한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2025년 1사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년 동기비 마이너스 0.1%, 전기비 마이너스 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협조가 매우 절실한 그러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안타깝게도 지난 3월 영남 지역에서는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금 전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권한대행으로는 46년 만인데요. 네, 일부만을 저희가 좀 편집해서 보여드렸는데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정연설은 대부분 추경 얘기였습니다. 2024년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하려 2025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드리려고 한다. 중대한 도전이다로 시작을 했습니다. 내용은 거의 추경 얘기였어요. 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렇게 시정연설을 나온 것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대권 행보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아까 영상으로도 보셨습니다만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은 부분이 있고요. 추경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좀 저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의 전횡을 지적을 하면서 그때 뭐 탄핵안을 계속적으로 발의하고 특검 정부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산안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지난해 말에 있었던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삭감은채로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오늘 이 추경안은 그때 민주당에서 삭감을 했었기 때문에 추경이 진행이 된 것이다라고도 논리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다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민주당이 삭감
삭감했었던 추경안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에게는 추경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당에는 대항하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었던 민주당의 횡포를 국민들께 다시 말씀드리는 자리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시정연설에 나온 것 자체도 굉장히 좀 독특한 상황인 것이 최근에 대정부 질문 과정에 있어서는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이 일정이 있다. 광주와 울산에 가서 조선업과 자동차 업계를 둘러보는 이런 행보들을 보였었는데 네. 그러면서 국회에는 오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온 것은 역시 본인이 마음속으로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출마설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고 대부분 뭐 산불이나 아니면 오늘 밤에 있을 그2+2 한미 통상 이런 얘기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좀 도와달라. 뭐 본인이 출마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대외적으로는 전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 시정연설을 앞두고 민주당 쪽에서는 앞에서 아까 그림을 보니까 막 반대 시위도 하고 침묵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46년 만에 최초로 네. 소위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 상황인데 뭐 계속 설명을 했다면야. 근데 다 아시겠습니다만 대정부 질문 같은 경우는 나와서 설명하지 않고 있다가 네. 추경 관련해서는 나와서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 매우 선택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갖다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다면 지금 그림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국회 그래서 앞인데요. 왜 저런 행태의 권한을 갖다 선택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 의도는 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출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외신과 계속 인터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출마하실 겁니까? 물어보면 노코멘트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5월 4일 이전에는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열흘도 안 남기고 나와서 또 시정연설을 한다고 한다면 본인이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시면 이 시정연설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저렇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모종의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총리실이요. 네. 다음 주부터 총리에 대한 일정 자체가 지금 없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또 그렇다면 다음 주에 뭔가 결정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아직 목요일이니까 안 나오지 않았을까요? 다음 주 일정. 한 달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네. 전체 가이드라인이. 근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좀 그렇다면 다음 주 중에 무슨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번 시정연설에 나온 자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어떤 권한 행사라기보다는 자기의 대권 행보를 위한 어떤 일정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그런 행보를 하지 말라. 그리고 국민에게 빨리 설명하라. 저는 그것은 당연한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원들의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빨리 저는 국민들에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 출마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보이시는 겁니까? 한 4말 5초 출마설이 있긴 있거든요. 들으셨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출마할 결심은 섰다고 생각을 하는데 출마를 할 수 있는 결행에 대한 자기의 결심이 안 섰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나와달라는 요청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나올 결심은 섰습니다만 대선 후보의 행보가 만만치 않습니다. 조직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세력이 필요하죠. 국민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대선 출마를 했을 때 저는 그 결말이 명확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 여전히 여지를 보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만 여지 보십시오. 빨리 결정하셔서 국민들에게 어떤 길을 갈 것인지 말씀하시는 게 그동안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자기의 생계를 유지했던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대행 행보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이 높습니다. 어제는 평택의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했는데요. 이곳은 2017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당시 첫 일정으로 문 전 대통령과 찾았던 한미동맹 심장부 같은 곳입니다. 대변인님, 이 한대행이 어제 이곳에서 사실 군번을 먼저 얘기하면서 네. 자신을 소개했거든요. 이게 병역 면제였던 윤석열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듯하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도 어느 정도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본인의 군번까지 숫자를 네.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더 본격적이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험프리스 캠프를 찾은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에 있는 2+2 협의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이것이 우리가 경제뿐만이 아니라 안보와도 관련이 있다라는 어필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네. 그 과정에 있어서 개인의 군번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개인적인 어떤 의도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오늘 시정연설도 그렇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보, 최근의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씩 마음이 굳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한 대행은 마지막 소명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네. 말을 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소명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오늘 밤에 있을 2+2, 한미 2+2 통상협의라면 그 일정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29일에는 국민의힘의 2차 경선이고 5월 4일이 공직자 사퇴 시한입니다. 그러면 한미 관세 협상 문제를 마무리하고 출마를 공식화하는 게 아닐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오늘 저녁 이제 한국 시간으로 9시에 2+2 통상 협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마지막에 마음에 정점을 찍는 것에 좀 영향을 주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입장에 있어서도 저는 뭐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는 내란 공범 이런 것은 지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좀 털어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이 갑작스럽게 출마를 하는 것, 조기 대선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 출마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 만약 오늘 저녁 2+2 협의에서 유의미한 좀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온다면 본인이 지금 대한민국이 풍전등화,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 있어서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이야기로서 이제 출마 선언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5월 29일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가 잡혀 있는데 네. 공직자 사퇴 시한이 5월 4월 4일이기 때문에 4월 29일. 네, 4월 29일이 말하자면은 그 공직자 사퇴 시한 이전의 마지막 네. 국무회의입니다. 네. 꼭 국무회의를 하고서는 사퇴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국무위원들은 보통 관행적으로 본인이 사퇴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시점에 있어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참석한 이후에 사퇴를 하거든요. 네. 지금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국무회의 참석 이후에 바로 사퇴를 하면서 후보 등록을 한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오늘 저녁에 2+2 협의와 주말 동안의 일정을 거쳐서 29일 때 이제 국무회의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사퇴를 한다면 그 정도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밤에 있을 2+2 통상 협의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소명을 하겠다고 한 모습 한번 보시죠. 우리 총재님께서 오늘 모시고 우리 마을을 많이 도와주신답니다. 한덕수! 따뜻한 마음까지도 같이 주시는 것으로 저한테 확 느껴지네요. 제 군번은요 12168723입니다. 예비역 육군 병장입니다. 대한민국 서부전선의 최전방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양진혁 사단장님과 사단 장병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명 말하는 것까지 보셨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한 대행과의 단일화, 그동안은 좀 불편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홍준표 후보는 어젯밤에 SNS를 남겼는데 단일화를 열어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오전의 부정적인 입장과는 좀 다른 모습인데요. 좀 달라지는 모습들 한번, 아니면 과거의 모습들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덕수 우리 권한대행님께서는 정치의 꿈을 꾸시는 것은 한 번도 제가 잠꼬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더구나 출마를 위해서 그만두신다고 할 경우에는 상당한 그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 제기. 우리 당 경선이라든지 이미 끝났고 그거는 그리고 본선에서 무소속 출마라든지 고려 대상에서 다
빼고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더 이상 안 물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알겠습니다. 사람한테 물었어요. 예, 예. 오케이. 만약에 무소속 출마하면은 단일화를 하실 건가요? 나는 왜 단일화 얘기가 지금 나오는지 아. 이해가 안 돼요. 백텐트를 치려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준석 대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모습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어제는 한덕수와 나는 대체제다, 뭐 드라마틱한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도 살짝 달라진 모습이 있고요. 지금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처음에 그 한덕수 대망론 같은 것이 나왔을 때는 저희 국민의힘에서 경선 후보를 등록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에서도 만약에 대선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경선 후보로서 등록을 하라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근데 후보로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저희가 8명으로 시작하는 이 경선 과정에 있어서의 청신호가 꺼질 수 있다라는 좀 위기감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왔었던 후보들도 다들 참 그때는 일치된 의견으로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박수영 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성일종 의원과 함께 한덕수 대망론, 한덕수 차출론을 가장 앞에서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김문수 캠프로 들어가면서 한덕수와 김문수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 무렵부터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함께하겠다는 형태로 언론에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전만 해도 뭐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어제 밤에 SNS에 올리신 거 보고서는 네. 좀 갑작스럽게 입장이 바뀌셨구나 생각을 네.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요. 결과적으로 이제 2차 경선부터는 저희가 당원 50%, 국민 50%로서 여론조사를 하게 됩니다. 1차 경선은 국민 경선 그냥 국민 여론조사 100%였는데 당원들 중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호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김문수 후보뿐만이 아니라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지하고 싶지만 지금 후보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당내 네.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어필을 하기 위해서 태세 전환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그 입장 모습도 살짝씩 달라지는 모습인데요. 민주당에서 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할 기회를 안 주셔가지고요. 네. 마지막 소명 관련해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협상을 해서 결과를 낼 수 있는 권한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40일밖에 안 남은 권한대행이 5년 동안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의 정책 자체를 갖다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나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렇게 한덕수 권한대행 문제와 관련해서 약간은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만만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왔을 때 국민의힘 후보 자체들의 전체적인 규모가 외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절대 단일화 나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최근 상황들을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경선 과정에서 이준석 의원이든 아니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 그분들과 통합을 원하는 분들에 대한 득표력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아니 왜 3명 가지고 있는 정당의 대선 후보 또는 무소속 한덕수 대선 후보랑 통합을 하려고 할 것인가 그리고 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한번 사례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시에 국민의힘 후보로서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승리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전과는 좀 다르게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당 내부에서 서서히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한덕수 총리도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는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음 주를 좀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